가끔은 눈빛보다 웃음이 더 많은 걸 말해요. 누구를 향한 미소인지 왜 웃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진실에 바짝 다가갑니다. 이번 주 살롱드 홈즈는 진짜 리본맨이 웃고 있는 그 장면, 그 웃음의 정체를 파헤쳐 나가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모방범 태훈이 체포되었죠. 900 이후 윤주를 살해하고 박소희까지 노리던 진범. 하지만 그가 잡혀가며 마지막으로 지은 미소. 그 눈빛이 향한 곳엔 정신과 의사,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검은 옷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공미리는 단박에 알아차렸죠. 태훈의 배후에 또 다른 리본맨이 있음을. 그리고 이번 주 그 실체를 향한 진실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집니다. 의심, 추적, 그리고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들. 각자의 방식으로 추격을 시작한 4명의 여성. 그리고 리본맨의 정체를 밝혀줄 한 통의 전화가 울립니다. 광선주공, 이제 진짜 끝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끝이 더 큰 시작일지도 모르지만요. 살롱드 홈즈 9회 지금 시작합니다. 리본맨 모방범 태훈이 체포된 그날, 경찰차에 타고 있던 태훈은 어딘가를 바라보며 기묘하게 웃는다. 그 시선을 따라가 보면 그 앞에 정신과 의사와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다. 미리는 본능적으로 그 웃음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깨닫는다. 태훈은 누군가를 향해 암묵적인 신호를 보낸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가 마지막으로 웃은 그 장면은 새로운 미스터리의 시작이었다. 이후 미리는 지연과 함께 CCTV를 돌려보며 장면을 다시 복귀한다. 검은 옷을 입고 허리가 약간 굽은 남자. 걸음걸이마저 낯설지 않다. 지연은 말한다. 경비 김광규 씨의 체형과 비슷하지 않냐고. 미리의 뇌리에 과거의 장면이 떠오른다. 입주 초기 김광규가 검은 바람막이를 입고 아파트를 둘러보던 모습. 그 모습이 너무 닮아 있었다. 확신을 얻기 위해 미리는 추경자를 찾아가고 그녀는 남편인 노강식을 불러낸다. 미리는 강식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태훈의 배후에 정신과 의사가 있고 그는 리본맨일 수도 있다고. 강식은 망설이다가 결국 조용히 한 이름을 꺼낸다. 정은상. 낯익은 그 이름에 미리는 놀란다. 과거 자살한 이민선이 친구 이야기를 하며 언급했던 바로 그 인물. 민선의 친구가 어릴 적 알고 지냈던 고등학교 국어 선생이었다는 이야기. 그가 바로 지금의 정신과 의사일 수도 있다는 것. 강식은 자료실에서 오래된 퇴직 교사 명단을 꺼내 보여준다. 징계 후 퇴직, 소재 불명. 그리고 연루된 사건 기록에는 학부모와의 마찰, 학생자해 사건 등이 언급되어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김광규가 그의 제자였다는 점. 광규는 퇴학 위기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감싸줬던 인물이 정은상이라고 늘 말해왔다고 한다. 그 무렵 학교에서는 칼에 찔릴 뻔한 학생 사건이 있었고 CCTV가 모두 꺼져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 마치 무엇인가를 은폐하려는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된 듯한 느낌. 미리는 무언가 단서를 쥔 듯 오싹함을 느낀다. 그리고 곧바로 떠오른다. 리본맨의 첫 등장 시기와 그 사건이 겹친다는 사실. 그 순간 유리문 밖에서 검은 실루엣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 미리는 놀라 뒤돌아보지만 아무도 없다.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정말로 보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이 공포의 한복판에서 미리는 오히려 희열을 느낀다.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명확한 감각. 그러던 중 한 통의 전화가 울린다. 발신자는 이민선의 친구. 그동안 미리와 함께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한마디로 전화를 시작한다. 그 사람 나도 봤어요. 그때 리본 달린 가위를 들고 있었어요. 이제 퍼즐은 맞춰지기 시작한다. 아직 전부는 아니지만 이 조각들이 서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다음 장면, 이민선의 친구가 밝히는 진실 속에서 우리는 리본맨의 진짜 그림자를 보게 될 것이다.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자신을 이민선의 오랜 친구라고 밝힌 그녀는 미리에게 오래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어쩌면 숨긴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너무 무서워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10여 년 전 민선과 함께 다녔던 동호회 이야기부터 꺼낸다. 당시 그들은 지역사회 심리케어 자조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그 모임의 조력자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정은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심리상담사였다고 한다. 당시 그는 자신을 퇴직 교사라고 소개했지만 매우 침착하고 신뢰감 있는 말투로 모두를 이끌었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참가자 중 한 명이 실종되었고 또 다른 참가자는 심한 자해 후 병원에 실려갔다. 모두 우연이라 치부했지만 민선은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무렵부터 정은상을 멀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녀는 당시 민선과 함께 천사호를 방문했었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 집에서 누군가의 일기장이 발견됐고 그 안에는 누군가를 훈육한다는 표현과 함께 사람을 상징적으로 묶고 통제하는 방식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 형식이 지금의 리본맨 사건과 너무도 유사했다는 것. 미리는 숨을 삼켰다. 지금껏 찾던 그 흔적이 바로 여기 민선의 기억 안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민선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 우린 아직 그 사람을 제대로 마주친 적 없어라는 말이 떠올랐다. 이민선의 친구는 당시 한번 그 인물을 직접 마주쳤다고 했다. 새벽녘 민선의 집 앞에서 그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리본으로 묶인 공업용 가위였고 목에 두른 스카프는 어떤 상징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그날 이후 민선과의 연락도 끊겼다. 그 일이 죄책감으로 남아 미리에게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미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었어. 리본맨은 전설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누군가의 정신 속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었던 것이다. 한편 전지현과 박소희는 미리가 남긴 단서를 토대로 예전에 민선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뒤지고 있었다. 그 안에는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남아있었고 지연은 보험사 출신답게 복원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파일 이름은 단 한 글자 S. 열리기 시작한 그 파일 속엔 수십 개의 사람 이름과 주소, 심리 상태를 요약한 메모들이 있었다. 누군가가 수년간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해온 리스트였다. 그 리스트의 맨 위엔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다. 홍미리. 관찰 중. 충동 조절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회피 경향 있음. 위험 요소 낮음. 모두가 그 순간 깨달았다. 누군가 이 아파트의 사람들을 오래전부터 들여다보고 있었단 사실을. 이제 리본맨은 그저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그리고 미리의 목숨이 다음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온다. 그러나 그 공포 속에서 미리는 처음으로 전율을 느낀다. 이 진실이 드디어 현실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희열을. 미리는 이민선의 친구에게서 들은 증언과 민선의 노트북 안에서 드러난 정체불명의 인물 리스트를 조합하며 정은상이라는 이름에 더욱 깊은 의심을 품게 된다. 하지만 그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기엔 아직 결정적인 한 조각이 빠져있다. 그 조각을 찾기 위해 이번엔 다른 세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연은 민선의 노트북 속 리스트를 분석하며 그중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소지를 추적한다. 그중 한 곳은 과거 정신과 병원이었던 건물. 현재는 폐업했지만 그곳엔 아직도 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주민 제보가 있었다. 그녀는 소희에게 연락해 함께 그 장소를 탐색하기로 한다.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바깥에서 보기엔 폐건물처럼 보이는 그 병원에 누군가가 드나들었던 흔적을 포착한다. 건물 안엔 오래된 심리 테스트 자료들과 누군가의 메모가 적힌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다. 그중 한 장엔 훈육 중, 회피 성향 강함, 외부 자극으로 흔들릴 가능성 있음, 단독 접촉 필요라는 문장이 적혀 있다. 메모 하단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바로 박소희가 실종되었던 전날이었다. 그들은 서둘러 강식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고 소희는 누가 우리를 공부하고 있었던 거야? 라며 분노를 참지 못한다. 그 분노는 곧 결의로 바뀐다. 그들은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누군가의 희생을 더 겪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한편 추경자는 혼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 경찰 시절 수사 중 불문율처럼 내려왔던 묻지 말아야 할 사건 파일들을 기억해낸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과거 모종의 이유로 덮인 교사 정은상의 징계 사건. 당시 학교폭력 사건이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이름이 비공개 처리됐던 케이스였다. 경자는 구청에 오래된 인사기록을 빌미로 자료를 요청하고 그 파일을 복사해 가져온다. 놀랍게도 그 파일 속 피해 학생의 인적사항은 삭제되어 있었지만 가해자 측으로 기재된 보호자 이름이 김광규로 적혀 있었다. 즉, 과거 김광규의 동생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사건에 연루돼 있었고 그로 인해 광규가 퇴학 위기에 몰렸다는 이야기와도 연결된다. 이 모든 것이 정은상이라는 인물의 보호 아래 벌어졌다는 정황. 미리는 그 시각 홀로 집에서 자료들을 다시 되짚고 있다. 그녀는 태훈이 보낸 마지막 편지 속 문구를 꺼내 읽는다. 이왕 태어난 거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보자. 그 문장은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태훈을 조종하려는 듯한 기분을 들게 만든다. 그리고 민선의 노트북 안에 있던 공미리에 대한 분석 메모와 태훈의 정신 상태가 유사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다. 그 순간 그녀의 집벨이 울린다. 누군가가 집 앞에 무언가를 두고 간 듯하다.
미리가 문을 열자 현관 앞엔 붉은 리본으로 묶인 작은 상자가 놓여있다. 상자 안엔 아무것도 없지만 그 리본만으로도 충분히 메시지는 전해졌다. 너를 보고 있다. 미리는 처음으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이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 모든 걸 끝내야 한다는 다짐.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는 다시 도망치지 않기로 한다. 이제 각자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누군가는 실체를 좇고 있고 누군가는 아직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진실은 점점 빛으로 향하고 있다. 붉은 리본이 달린 상자. 그 존재만으로도 공미리는 무언가를 확신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메시지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으며 또다시 선택된 관찰자로서의 자리에 놓였다는 의미.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미리는 더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끝낼 사람이라는 각오로 상자를 껴안는다. 다음 날 미리는 다시 강식을 찾아간다. 그리고 조용히 묻는다. 정은상, 아직 이 근처에 있죠? 강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말한다. 최근 들어 그 인물이 나타난다는 제보가 몇 차례 있었다고. 아파트 근처를 돌며 사진을 찍는 모습, 쓰레기장에서 누군가의 메모를 뒤지던 모습. 모두 우연처럼 보였지만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철저히 계획된 움직임이었다. 지현과 소희, 그리고 경자까지 다시 모인다. 각자의 손에 들려있는 건 조각조각의 진실. 지현은 민선의 리스트를, 소희는 폐건물에서 찾은 자필 메모를, 경자는 과거의 징계 기록을 꺼내놓는다. 그리고 그 모든 조각을 이어붙였을 때 놀랍게도 중심에는 천사호가 존재하고 있었다. 천사호. 민선이 자살한 그 집이자 과거 심리케어 모임의 비밀 장소였고 정은상이 실제 거주했던 마지막 기록지. 하지만 현재 그 집은 비어있고 출입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누군가가 모든 흔적을 지우고 떠난 것처럼. 그런데 지현이 말한다. 아니야. 그 사람 떠난 게 아니라 남아있어. 우리 곁에. 같은 시각 미리는 홀로 천사호 앞에 서 있다. 노을이 질 무렵 복도 끝에 붉은색 감도는 석양과 함께 선명한 리본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그녀는 그 리본을 손에 쥐고 문고리를 잡는다. 예상대로 문은 잠겨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안에서 기척을 낸다. 아주 미세하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한기와 함께 미리는 확신한다. 그 안에 누군가 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온다. 미리는 놀라 몸을 돌리지만 다행히도 경자였다. 경자는 말한다. 혼자 다니지 말랬잖아. 이젠 우리 다 같이 움직여야 해. 지현과 소희까지 함께 도착한 순간 네 사람은 그곳에서 다시 마주선다. 그동안 흩어졌던 추적자들이 하나의 결의로 모여든다. 이들은 이제 확신한다. 이 집안에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는 리본맨이 남긴 마지막 조각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강식의 도움으로 소방용 마스터키를 확보한 뒤 그들은 천천히 문을 연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리는 천사호의 내부. 안은 예상보다 더 정돈돼 있었고 누군가의 거주 흔적은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다. 책상 위엔 심리학 서적들과 사람의 성향을 분류해 놓은 서류들, 그리고 중앙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있다. 그 사진은 이민선과 공미리 그리고 정은상으로 보이는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다. 그리고 사진 뒷면엔 짧게 이렇게 적혀있다. 가장 약한 고리는 가장 오래 남는다. 미리는 그 문장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린다. 이건 나한테 한 말이야. 이 순간 그녀는 깨닫는다. 리본맨은 사람을 죽이는데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관찰하고 약한 고리를 시험하며 결국 자신의 이론을 현실에 투영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그는 태훈에게도 그렇게 접근했을 것이고 민선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제 그 시선은 다시 공미리에게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미리는 이번엔 다르다. 이제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 곁에는 함께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다. 경자, 지현, 소희. 이 네 사람의 손이 동시에 사진을 붙잡는다. 그리고 그때 책상 아래에서 미세한 소리. 무언가가 떨어지는 듯한 작은 금소금. 경자가 조심스럽게 몸을 숙이고 확인한 순간 그들은 모두 숨을 멈춘다. 조그마한 초인종 카메라. 그것은 누군가가 천사호 내부를 원격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들의 시선이 동시에 교차한다. 그 순간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한다. 우릴 보고 있어. 그리고 이 사실은 곧 마지막 퍼즐의 완성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숨결이었다. 가끔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는 일보다 그 조각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더 어려울 때가 있다. 살롱드 홈즈 9화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우리는 이번 회차를 통해
리본맨의 이름을 처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정은상. 익숙한 듯 낯선 그 이름. 어딘가에서 우리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존재. 그는 누군가의 선생이었고 누군가의 보호자였으며 또 누군가의 기억 속 아무도 모르게 침투한 그림자였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림자가 아주 가까워졌다. 천사호에서 발견된 사진 한 장, 메모 한 줄, 그리고 초인종 카메라 하나. 그 모든 것들은 말하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우리에게는 미리가 있다. 아니, 미리만이 아니라 추경자의 직감, 전지현의 눈치, 박소희의 발 빠름까지. 이제 네 사람은 단순한 주민이 아니다. 이 공동체를 지켜내는 이 아파트의 방어선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결의는 리본맨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무기다. 이제 남은 건 하나. 그의 숨통을 잡아채는 일. 살롱드 홈즈 다음 화. 우리는 드디어 진짜 얼굴과 마주하게 될까? 그가 마지막으로 리본을 묶는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 리본을 풀어낼 사람은 누구일까? 다음 주 진실의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끝을 향한 희열은 이제 시작입니다.